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 찬란한 영광 뒤에는 언제나 피바람 부는 권력의 암투가 있었습니다. 왕관을 향한 끝없는 욕망,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비극적인 운명들. 숙종의 시대, 이 고요한 궁궐은 또 다른 격변의 서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젊고 총명했지만 그의 왕권은 아직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현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어린 나이에 즉위한 그는 조정에 뿌리 깊은 붕당 정치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서인과 남인으로 갈라진 대신들은 사사건건 대립했고 왕의 명령조차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해석하고 반대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왕권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으나 동시에 왕의 목을 조르는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의 마음속에는 늘 답답함과 함께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고 진정한 왕권을 확립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했고 지쳐 있었지만 새로운 판을 짤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고독하고 위태로운 권좌에서 그는 자신만의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한낱 미천한 궁녀에게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천한 신분으로 궁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존재.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이 거대한 궁궐의 판도를 뒤엎을 거대한 야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옥정. 대비마마의 깊은 근심, 그리고 몰락한 남인 세력의 절박함, 그들은 모두 새로운 희망을 갈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한 떨기 작은 꽃, 장옥정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이미 굳건한 존재, 인현왕후와 그녀를 지지하는 노론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법도와 안정을 지키려 했고 모든 혼란의 씨앗을 용납지 않으려 했습니다. 장옥정의 등장은 이들에게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왕의 고뇌와 한 여인의 야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들. 이제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키며 조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역사에 소용돌이가 시작됩니다. 장희빈 그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숙종은 고독한 왕이었다. 수많은 상소와 대신들의 견제 속에서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그때 그의 시선은 우연히 한 미천한 궁녀에게 닿았다. 평범해 보이는 얼굴 뒤에 감춰진 비범함. 그 영민함이 왕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장옥정은 단순한 미색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다. 그녀는 순종의 고뇌를 이해하고 그의 정치적 야망에 공감하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왕은 그녀에게서 위로와 함께 자신을 지지해줄 새로운 힘을 발견했다. 장옥정에게 향하는 왕의 특별한 총애는 궁궐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기회를 포착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왕권을 견제하는 노론에 불만을 품고 있던 대비와 재기를 노리던 남인 세력이었다. 그들은 장옥정을 자신들의 복권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장옥정의 급부상은 곧 기존 권력의 반발을 불러왔다. 왕실의 기강과 법도를 중시하는 인현왕후와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노론 세력은 그녀의 존재를 위험한 불씨로 여겼다. 그들은 장옥정의 비천한 신분을 들춰내며 왕의 총애를 멈추게 하려 했다. 사방의 견제와 압박 속에서도 장옥정의 야망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궁녀가 된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왕의 총애를 넘어 이 거대한 궁궐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야망의 씨앗이 비로소 뿌리내리고 있었다. 왕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봉담의 다툼과 대신들의 견제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뜻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장옥정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여인에 대한 총애를 넘어 왕권을 강화하려는 숙종의 강렬한 의지이자 기존 세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장희빈 득세는 곧 남인 세력의 부활을 예고했다. 왕의 외척이자 새로운 총알을 등에 업은 남인들은 조정의 요직을 장악하며 노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궁궐의 권력 지형은 하루아침에 뒤바뀌었고 이는 곧 피바람 부는 환국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인현왕후와 노론 세력에게 장희빈의 등극은 곧 자신들의 몰락을 의미했다. 왕의 총애는 장희빈에게로 완전히 돌아섰고 인현왕후는 고독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그녀와 노론 세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왕실의 법도와 대의 명분을 앞세워 장희빈을 견제하며 방역의 기회를 엿보았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 속에서 장희빈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회임 소식이었다. 왕의 아이를 회임했다는 소식은 그녀의 권세를 하늘 끝까지 치솟게 만들었다. 그리고 곧 그 아이를 세자로 책봉하려는 숙종의 의지는 거대한 피바람 기사왕국으로 이어졌다. 인현왕후는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고 노론 대신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유배를 떠난다. 장희빈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남인 세력은 모든 조정의 요직을 장악했다. 권력의 단맛은 그녀를 오만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비웃었던 이들을 향해 무자비한 복수를 시작했고 그녀의 손에 피를 묻히기 시작했다. 그러나 숙종의 마음은 차츰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총명한 궁녀 장옥정은 이제 권력에 취해 잔혹한 왕비 장희빈이 되어 있었다.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조정의 기강은 무너져 내렸다. 왕은 자신이 선택했던 길에 대한 깊은 회의와 함께 장희빈에게 점차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권력의 정점에선 장희빈 그 권력에 질려버린 숙종왕은 이제 자신이 일으킨 황국을 되돌려야 한다는 번민에 휩싸였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숙종의 눈에 폐위된 인현왕후를 지지하며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서인 세력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금 방향을 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력의 달콤함에 취했던 장희빈은 미처 알지 못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이 이미 안팎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를 덮치기 시작했고 그녀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장희빈의 전횡이 심해질수록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폐위된 인현망후에 대한 연민과 복이 염원이 커져갔다. 궁 밖의 사계에 유폐되어 병약해진 몸으로 고난을 겪고 있던 인현왕후는 비록 권력은 없었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속 왕비였다. 그녀의 존재는 장희빈의 권력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되어갔다. 왕은 고독했다. 한때 자신의 희망이자 사랑이었던 장희빈은 이제 탐욕과 잔혹함의 상징이 되어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있었다. 인현왕후의 그림자가 그를 맴돌았고 무너진 왕실의 기강은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깊은 번민 끝에
숙종은 또다시 거대한 결단을 내렸다. 자신이 만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장한 결단이었다. 숙종은 서인 대신들을 다시 등용하고 조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 했다. 이는 곧 남인 세력의 몰락과 장희빈의 강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왕의 변심에 남인들은 경악했고 궁궐은 다시 한번 피바람이 불어오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갑술왕국의 시작이었다. 왕의 의지는 단호했다. 폐위된 인현왕후는 다시 왕비의 자리에 복위했고 한때 궁궐을 호령하던 장희빈은 다시 희빈의 자리로 강등되었다. 권력은 한순간에 뒤바뀌었고 장희빈의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한낱 꿈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렸다. 그러나 장희빈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한 인현왕후와 서인 세력을 향해 저주의 칼날을 갈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녀의 야망은 광기로 변질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더 큰 비극을 초래할 불길한 징조가 되었다. 왕은 다시 승리했다. 흔들리던 왕권을 바로잡고 조정의 혼란을 수습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독했다. 사랑했던 여인을 권력의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대신들의 피를 부어야 했던 왕.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았는지 끝없는 번민 속에 홀로 남겨졌다.